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 SDS 진단 영상입니다. 삼성 SDS 회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 1985년 설립되었고 2014년 11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두색 테두리를 보시면요. 회사는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클라우드, IT, 아웃소싱, 물류, BPO라고 있는데요. 이 BPO가 뭐냐면 B는 비즈니스고요. P는 프로세스, O는 아웃소싱입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밑에 보시면요. 부문별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IT 서비스 쪽에서는 클라우드 앤 IT 아웃소싱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큰 그림에서는 IT 서비스가 52%, 물류 프로세스 아웃소싱은 약 48%. 그러니까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IT 서비스가 조금 많긴 한데, 그런 가운데 IT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IT 아웃소싱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 SDS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수십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텔리전 팩토리,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그리고 물류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지난 수십여 년간 공급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작년 기준 국내 IT 서비스 회사 실적을 비교한 건데, 영업이익률이 단연 으뜸입니다. 삼성 SDS. 이 실적은요, 연결 기준 실적이 아니고 별도 기준 실적입니다.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LG CNS는 6.5%, 현대오토에버는 5.1%, 포스코 ICT 최근에 흐름 좋은데 4.9%, 롯데정보통신 4.8%.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5%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삼성 SDS는 거의 그거의 한 3배 정도?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물론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은 물론 좋진 않았지만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다소 좀 감소하겠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될 전망이고, 고객사의 IT 투자 재개가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S 하면 현금이 많죠. 9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삼성 SDS 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죠? 약 13조 7천억 원이 됩니다. 13조 7천억 원. 근데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4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올해 예상치죠. 벌써 2분기 말에 4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순현금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와 같은 현금성 자산은 연구개발 또 M&A를 위한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 국내, 구미, 수원, 상암, 춘천에 이렇게 국내 4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글로벌 17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왔죠. 여기 연두색 테두리의 자료를 보시면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은 2017년에 3천억 원에서
작년에 2년 만에 무려 6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한 거죠. 2년 만에 2배가 됐으니까요. 증가했는데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28.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2022년에는 관련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해볼 수 있는데요. 삼성 SDS 경우에는 넥스 오피스를 통해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단일 가상 오피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언택 시대에 대응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좀 디스카운트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런 거죠. 그룹 내 계열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아웃소싱 하는 그룹 계열사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한계로 디스카운트 대온 측면이 없진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해소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장이요. 자동화 또 고도화되면서 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팩토리의 플랫폼인 넥스 플랜트 직역하자면은 다음 공장, 뭐 차세대 공장 그런 게 되겠죠. 인텔리전트 팩토리 플랫폼 넥스 플랜트를 구축해서 이게 어떤 거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냐면요. 뭐 생산 공정, 자원, 설비의 실시간 제어를 해주고 또 통합 관리에 해서 제품의 품질과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와 같은 인텔리전트 팩토리와 아까 살펴본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등 IT 전략 사업 부분의 성장률은 회사 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열사 아웃소싱 업체라는 식의 디스카운트 되어 왔던 요소는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관련 매출을 보시면요. 2022년에 가면 삼성 SDS 인텔리전트 팩토리 매출액이 역시나 관련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기대감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35개사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뽑혔다.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일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작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내놓았죠. 원래 이 지수 이게 평가는요 매년 6월에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표 시기가 좀 다소 미뤄진 거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이처럼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S를 보면은 여기 최우수 35개사 기업에 포함되었고요. 그렇죠? 삼성 SDS. 그리고 또 아래를 보시면 최우수 명예기업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20개사에 3년 여기에 뽑힌 거죠. 삼성 SDS.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일 또 소개되었다. 관련 뉴스가 있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뭐 배당은 줍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처럼 삼성 SD의 배당 성향 변화 추이 자료를 보시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인데요. 배당 총액도 매년 증가하죠. 단위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5,700억 원 수준
배당을 준 겁니다. 배당 성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018년에는 그러니까 요때죠. 주당 2,000원을 줬었고요. 배당으로. 작년에는 주당 2,400원을 줬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 주가 대비 작년 기준으로 한 올해 2,400원을 준다고 단순 계산해보면 오늘 종가가 17만 7천원이니까요. 작년 2,400원 계산해보면 배당 수익률은 크진 않아요. 얼마죠? 약 1.35%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흐름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상 작년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요. 단연 눈에 띄는 게 오늘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90만 주 넘게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지난 5월 이후에 이처럼 반등시마다 항상 장기 이평선이 부담이 되어 왔었죠.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 18만원 전후한 가격권에서는 물량 수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은 참고하고 계셔야겠고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기관 함께 매수하는데 단연 수량, 금액은 기관의 절대적입니다. 봐볼까요? 금융투자, 보험, 오늘 연기금 오랜만에 10만 주 들어왔고요. 투신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사모펀드 이틀째.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은행과 기타 금융 쪽도 또 기타 법인 쪽도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5월 이후에 항상 매번 장기 평선에서 밀렸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에 대한 솔루션은 기관의 손에, 기관의 수급에 달려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트를 길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 언제부터 봐보냐면요. 2016년도 초반부터 차트를 길게 해서 봐보면은 여기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미.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길을 걸어온 거라고 보입니다. 반등하려면은 또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추세대를 딱 그어보면은 딱 걸리는 자리가 여기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향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20만원이라 하면 앞에 숫자가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하락 추세대에 걸리는 가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차 물량서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처럼 또 길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이처럼 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A, 그리고 여기 노란색 B. 길게 해서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온 부분이 C라고 치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가격권에서 반등이 나온, 반등이 스타트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런 곳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이틀간, 특히 오늘의 상승, 이틀간 상승했죠. 물론 캔들상은 4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양봉이기도 한데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상승폭이 커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어쩌면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17만원은 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만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